번째는 우리 치과에서 이제 수면 치료를 한다고 홍보를 하게 되면 환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어느 선생님께 질문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면 치료가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실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약 상담까지 이어지는 거고 동의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환자 동선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원래 세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7층 내과에 지금 협진을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라인을 잡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려오셔가지고 해야 될 것들만 또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앞에 보시면 테이블에 지금 미졸라민주, 케타민주 이 두 가지가 향정약품입니다. 이 향정약품은 우리가 구입을 하면 구입복을 해야 되고 환자한테 투약하면 투약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사진까지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폐기 사진까지. 네. 그래서 사진 촬영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우리 원장님께서도 수면 진료 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뭐 치과뿐만 아니라 사실 뭐 검진센터라든지 피부과, 성형외과 다 하는 업체예요. 근데 제가 많은 치과 원장님께 여쭤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치과의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가 그런 치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실 메인으로 띄우는 게 수면 치료예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치과에서 수면 치료가 가능하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매출 증대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출 증대는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면 진료를 한번 받으신 환자분들은 다음번에 오셔도 무조건 거의 수면 진료를 원하세요. 수면 진료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치과에 이제 충성 고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발치라든지 엔도 같은 보험 진료만 받는데 수면을 한다. 그럼 수면 비용을 또 따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은 사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매출 증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도입을 하시는데, 이걸 제가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기존에 하시던 일도 뭐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러시겠지만 이제 수면 도입한다고 하면 할 일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내시경을 떠올리면 수면 내시경이 바로 떠올리듯이 치과 임플란트도 수면 사랑니 발치 이렇게 되려면 언제나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치과에서 수면 치료하는 치과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 경험해보고 배워본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분명 선생님들 커리어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치과에서 이제 하는 진정법은 가장 중요한 게 좀 불안감도 없애주고 좀 재워주기도 하고 기억도 잘 안 나게 해주고 그리고 통증 조절까지 해주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면 치료 혹시 뭐 전신 마취로 진행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신 마취라는 거는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에스메론 주사라는 게 신경관찰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근육까지 다 이완시켜서 아예 우리 외과 중에서 뭐 의학 드라마 보면 이제 보조흡장치 달고하는 것들 그게 전신 마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수면 마취. 그러니까 내시경 뭐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 젊으셔 보죠. 내시경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가호흡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뭐 똑바르게 뭐 대답을 못해도 좀 어수룩하게 이제 대답할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수면 마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과 진정법은 뭐 최종적으로 사실 뭐 다른 환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수면 치료의 추천 대상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거랑 똑같은 게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와요. 검색하시면. 그래서 우리 상담하시는 뭐 실장님이나 팀장님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런 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수면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덴탈 포비아 있으신 분들이 되게 샤이해요. 그래서 우리 치과에서 수면하는 걸 알고 오는데도 먼저 잘 얘기 안 꺼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강력하게 권유를 하셔서 수면 케이스를 늘리시는 게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제 약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미다졸람, 이제 미졸람주죠. 미다졸람은 크게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상실 효과. 그래서 요즘 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서 내시경
받는 거 이제 모니터링 할 때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억상실과 첫 번째. 그래서 치과에서는 너무 좋죠.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치료 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기억 못하게 해서 다음번 치료에서 이제 뭐 약간 치과 치료에 대한 허들을 좀 낮춰주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진정제 우리 수면 치료라고 하면 무서운 게 못 깨어날까봐, 그죠? 응급 상황이 발생할까봐. 근데 미다졸람은 유일하게 깨워주는 약물을 존재합니다. 역전시켜주는.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초록 색깔 플루마제놀주가 깨워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게 5ml짜리인데 2에서 3ml 정도만 넣어주면은 보통 1분 안에 바로 깹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백설공주가 사과 먹는 장면.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바로 자잖아요. 사과가 미다졸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왕자 이마주주고. 이게 기량제, 플루마제놀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다졸람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진정제가 약물이 들어가면 빠르면 사실 한 1, 2분 정도? 그죠? 1, 2분 정도에 자요. 근데 느리면은 한 5분 정도까지도 갑니다. 되게 느려요, 반응이.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리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100명 중에 한 한두 명 정도? 한 1에서 2% 정도는 진정 상태가 되는데 반대로 역설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흥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엄청 많이 움직임을 하거나 소리 지른다거나 좀 심한 경우는 뭐 욕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자분이 만약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다졸람을 더 넣어서 빨리 더 재워줘야 되냐,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더 흥분한 거예요. 더 흥분. 그래서 그때는 사실 해야 될 게 플루마제놀을 빨리 세팅을 해가지고 바로 넣어줄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유의하실 거는 우리가 수면 치료를 계획을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은 보통 금식을 하고 오십니다. 금식하고 오고 우리 치과에서도 스케줄을 다 비워놓죠, 수면 치료는. 근데 플루마제놀 들어가는 순간 그 환자분은 그냥 수술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환자분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하시죠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에는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과 환자 둘 다 손이기 때문에 보통 한 5분 정도에서 8분? 요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흥분 상태가 돼도. 그러니까 다시 진정 상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셨다가 계속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럼 플루마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뭐 예전에 뭐 저런 짤도 있었죠. 뭐 이렇게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미다졸람은 아니고 주치자. 근데 주치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설반응이 일어나면. 인덕션 용량이라는 건 환자한테 처음에 재울 때 들어가는 용량이에요. 2에서 3ml 보통 들어가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제 미졸람주가 5ml입니다. 5ml짜리예요. 근데 1ml당 1m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 3ml가 2에서 3mg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환자가 좀 잠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국소마취하고 수술하시다가 수술 중간에 환자가 깨려고 한다. 그러면 추가로 유지요법으로 1에서 2ml씩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내과에서는 라인 잡고 헤파린 캡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냥 그 헤파린 캡에 바로 니들을 찔러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액 지금 네. 바로 그냥 네, 제가 두 번째가 지금 케타민이에요. 케타민은 뭐 예전에 뭐 승리와 버닝썬에서 있었던 연기도 하고 유아인도 있고 롤스로이스 사건도 있어요. 근데 쟤네들은 케타민만 쓴 게 아닙니다. 다른 몰핀이라든가 뭐 흥분 유도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써서 저렇게 된 거고, 케타민은 사실 굉장히 좋은 약물이고 오래된 약물이에요. 우리가 동물병원에서 다 케타민을 쓰고 소아응급병 등에서도 케타민을 다 씁니다. 근데 케타민은 치과에서 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통증 억제효과 때문에 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미다졸람을 넣어서 환자가 잠이 들어서 국소마취를 한다. 그럼 환자가 소리 내면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거든요. 기억은 잘 못하지만. 근데 미다졸람 넣고 케타민을 넣고 그 다음에 국소마취를 한다. 그러면 통증을 느끼는 그 강도가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잠이 덜 깨고, 그래서 수면 진정 시간도 잘 유지가 되고, 그런 목적으로 케타민을 써요. 그래서 국소마취 하기 전에만 케타민을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지요법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정주진정법 학회도 저희가 참석을 하는데
교수님들께서도 맥시멈 1mm까지만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넣어도 1mm를 넘기지 마라. 근데 저희가 뭐 많은 원장님께 여쭤보면 0.5가 좀 한계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0.5를 넘기는 순간 부작용 발생률이 높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고 해요. 깼을 때. 그리고 좀 심한 경우는 좀 눈물까지 이렇게 또르르 흐르는 뭐 환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0.5를 넘기지 않는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 근데 간혹가다 정말 간혹가다 0.5밖에 안 넣는데 딱 일어났을 때 속이 너무 메스껍고 어지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게 온단세트인 줄 알고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진 않지만 저게 항구토제예요. 항구토제. 그래서 저거를 보통 아이비로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확 가라앉거든요. 사실 저 온단세트인 줄 항구토제고 저거를 보통 치과에서는 이제 구역 반사 엄청 심한 분들 그러니까 미로만 갖다 대도 오액오액 하시는 분들 라인 잡고 술 전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넣어놓으면 확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케타민은 무조건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원장님실에 미니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니 냉장고에 미다졸랑, 케타민 같이 넣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따로 금고. 네,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 네네. 거기에 장치를 거기에 네. 잠금 장치를 붙여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우리는 같이 보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포폴이라든지 뭐 레이마졸람 같은 약물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거 세 가지 중에 덱사메타손 맨 왼쪽 것만 들어와 있어요.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제고 뭐 항염 효과, 뭐 항구토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붓기 빼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술전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미다졸람 넣고 케타민 넣고 그 다음에 덱사메타손 세 가지를 짜르르 넣으셔도 돼요. 술전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안 넣으시면 좋습니다. 혈당치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 제외하고는 다 넣으셔도 돼요. 저는 수술 후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인슐린 니들 얇은 걸로 해가지고 넣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IV 라인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IV 라인에 넣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좀 완전히 네. 그래서 요거 덱사메타손도 들어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 뭐 소아치과에서 일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아치과 뭐 포크라시오라든지 엔토파스 이게 최소지들이에요. 가장 얕은 단계 가장 깊은 단계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신 마취 우리가 목표라는 거는 2번입니다. 의식까지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 환자분은 수면 치료라고 하면 기대를 하고 오시는 게 3번이에요. 깊은 진정. 그러니까 푹 자고 깨어나면 다 끝나 있는 걸 기대를 하고 오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자는 걸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오시죠.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 살짝 눈이 떠지는 거.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좀 팁을 하나 드리면 환자분한테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라고 해주시냐면 예약 상담할 때 한 번, 수술 당일날 한 번, 두 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신 마취가 아니라 환자분이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의식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이 멘트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면 같은 양을 진정제를 넣어도 계속 얘기해요. 저 안 잠이 돼요. 저 멀쩡한데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멘트를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팁은 진정제가 들어가면 저렇게 반쯤 눈이 감기는 걸 베릴사인이라고 해요. 근데 저 베릴사인, 그러니까 약물 발현되기 전에 반드시 개구리라든지 마우스프랍을 물린 상태에서 약물이 발현되게. 왜 그러냐면 입을 꽉 닫는 거 안 벌립니다. 입 벌리는데 시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실 개구리 마우스프랍 중에 이제 고무로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잘그런 이렇게 씹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그래서 꼭 저게 먼저 세팅이 된 상태에서 약물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네네네. 그럼 먼저 경호를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실까요? 네네네. 일단 동선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세팅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원장님께서 내과를 혁신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많이 할 게 없으세요. 다 위에서 하셔서 내려오실 거기 때문에
이 세데이션 차트를 제가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어저께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약 상담할 때 프로세스예요. 예약 상담할 때 저 세데이션 차트 위에 부분 있죠? 저 위에 부분을 예약 상담한테 문답을 하시는 건데 실안 오시면 보통 기저질환, 뭐 복용 중인 약물 이런 거 체크하시잖아요. 수면 환자는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수면제 먹고 있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수면제. 그러니까 수면제 약물 중에 이제 미다졸람이랑 같은 계열의 약물이 많아요. 벤조다제핀 계열이라고. 그래서 그 약물을 뭐 오랫동안 복용하신 분들은 내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잡니다. 그래서 아까 인덕션은 2에서 3mm라고 말씀드렸는데 2에서 3mm도 안 자요. 그래서 저걸 꼭 표시를 해주시고 환자분한테 여쭤보셔야 되겠죠. 수면제 복용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냐? 뭐 1년 이상 됐다. 그럼 내성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시도는 해보겠지만 환자분 내성이 있을 경우는 잘 안 주무실 수도 있다. 우리가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체중, 뭐 주량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어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주량이 뭐 소주 한 3, 4병이다. 잘 안 잡니다. 그리고 20대 여성분들도 잘 안 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체크를 해놓으시면은 원장님께서 이 사람 주량 세니까 조금만 더 넣자 이런 식으로 좀 참고 자료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MPO라고 있어요. MPO는 금식 시간이에요. 금식 시간. 그래서 요거는 제만 이제 수술 당일날 환자분 오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술 금식하셨는지. 그리고 밑에 PMH는 환자 병력이에요. 그래서 뭐 혈압 있으신지 당뇨 있으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입 모양 있어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거. 요게 말란 파티클스라고 벌렸을 때 목젖이랑 목구멍이 이렇게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클래스 1부터 4까지 나눠요. 근데 보통 예약 상담할 때 이렇게 보면은 클래스 1, 2 이렇게 잘 보여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수술 당일날 딱 와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클래스 3, 4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도가 이렇게 부어서 오는 뭐 환절기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왜 보냐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뭐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기도가 폐쇄됐다. 그럼 기도학부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좀 목구멍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원장님이 좀 노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원장님도 한번 보고 수행을 하실지 안 하실지 좀 같이 보실 수 있게 또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 상담할 땐 저 세데이션 차트의 위에 부분만 작성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것도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똑같은 거 주의사항. 요약본이 왼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최소한 4시간 금식하셔야 되고 다른 약은 다 드셔도 되는데 당뇨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해서 이미 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당뇨약까지 먹고 오게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은 드시지 말고 오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까 여기 저희 설명 들으셨지만 산소파도 SpO2 하는 게 네일 아트가 되었으면 잘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을 좀 지워주고 오세요 이렇게. 근데 환자분이 만약에 깜빡하고 그냥 왔다 그러면 발가락에 꽂아도 됩니다. 측정은 되는데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가락을 잘 많이 움직여요. 치료하다 보면. 그래서 떨어질 위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세톤을 지울 수 있으면 아세톤을 드시고 아니면 뭐 손발 다 있다. 그것도 뭐 젤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면 스톤으로 갈아주는 치과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양해를 구하고 되긴 돼요. 되긴 됩니다. 그래서 네일 아트 정리 꼭 말씀드리고 보호자 등반은 당연히 좋고 아니면 혼자 오시면은 차량 운전 절대 안 되고 택시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에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다졸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드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깨는 것도 오래 걸려요. 보통 이제 그걸 제거 방법이라고 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뒤에 스케줄은 한두 시간 비워주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시고 저 주의사항에 환자분 사인을 받으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사항까지 설명해줬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보통 뭐 병원에 탭이라든지 뭐 핸드폰 같은 거 있으시면 혹시 덴트웹을 하시나요? 덴트웹은 뭐 어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올려가지고 이제 덴트웹에 전송할 수가 있거든요. 환자 차트에.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까지 설명하고 이제 환자 보내면 되고
수술 당일날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한번 동선을 보실게요. 참고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당일 이제 오면 여기 나오는 체크리스트는 아까 우리 세데이션 차트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딱 뭐 주량이라든지 피 몸무게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 발치 동의서, 임플란트 동의서 받잖아요. 수면 환자는 의식화 진정법 동의서라고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여기 나오는 병원은 청주에 있는 병원이고 서울정시과 병원이고 코로나 때 이제 환자 또 끊겼을 때 연락이 와서 이제 수면 도입을 했습니다. 네, 너무 잘 돼서 이제 병원급으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나오죠. 의식까지 동의서. 여기는 병리실이 있어요. 그래서 병리실 임상병리사가 와가지고 라인 잡고 체열하고 이제 연결하는데 우리는 이 병리실이 아니라 내과로 보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이제 내과로 보시면 된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병원 우리 치과에서 라인까지 잡으시게 된다. 그럼 PRF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은 멤브레인 치료값도 안 들고. 라인 한 번만 잡으면 체열하고 헤파리캡 연결하고 뭐 수액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 동영상을 앞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잠깐만 보실게요.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체열하고 그 다음에 헤파리캡을 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내과에서 저렇게 해서 내려올 거예요. 저 상태로. 제건 저희가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환자분이 위에서 만약에 수액을 또 많이 가지실 거면 그거 그냥 바로 네네네. 지금 다 돌아오면 10분 정도 걸리는데 저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내려와서 우리 수술방에 들어가면은 뭐 산소 연결하실 거면 나잘킴이랑 연결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혈압 커프를 끼잖아요. 저거는 라인 잡은 반대팔에 혈압 커프를 끼는 겁니다. 라인 잡은 팔에 산소 바드를 끼고 피로 센서. 저렇게 이제 헤파리캡에 니들 꽂아서 하실 때는 반드시 할 때마다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끼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넣어요. 지금 개국이 물려있죠. 물린 상태에서 약물 발현되면 포를 그때 덮으시는 겁니다. 먼저 덮는 게 아니라 환자분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술 끝났는데 또 수술 케이스가 또 있다. 그래서 체온을 비워줘야 된다고 하면 환자분 깨워가지고 회복실로 옮기시면 돼요. 근데 옮기실 때 부축을 하셔야 되겠죠. 좀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뒤에 수술 케이스가 없다. 그러면 그냥 저 상태 그대로 회복하셔도 됩니다. 굳이 회복실로 안 옮기시고. 그래서 만약에 회복실로 옮기실 거면 저렇게 빼고 옮기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장비가 한 대인데 그래도 저게 무선으로 지금 연결을 해놔서 센서를 저게 이제 저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쉽거든요. 그래서 같이 환자분은 그냥 모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회복실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카테터를 여기서 뺀다 그러면 저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냥. 테이프 제거한 다음에 쑥 빼시면 돼요. 수평.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수술 당일날 그러니까 환자분이 오시면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급식 시간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동의서 한 장 더 받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진료비 먼저 결제받으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왜냐면 아까 미다졸람의 효과 중에 하나가 기억상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을 잘 못해요. 진료비 결제 특히 어르신들. 그래서 저녁에 꼭 전화합니다. 병원으로. 자기 또 심한 경우에는 자기 결제할 기억이 없는데 내 카드 꺼내가지고 이제 결제했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받은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진료비는 좀 먼저 결제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수액을 단다. 근데 우리는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수액을 단다 그러면은 무조건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수술방 들어가시라고 해야 됩니다. 수술 끝나자마자 소변을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동의서 내용 중에 저 내용이 있어요. 수면 치료 중에 몸부림이 심할 경우에 우리가 환자 몸을 이제 억제할 수 있다, 구속할 수 있다. 저런 거는 지금 우리 억제내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면은 저 멘트는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4명이 잡고 있어. 그렇죠. 이게 억제돼요. 내가 4명이서 잡고 있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게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특허내죠. 맞아요. 패드의 성인 버전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체어에서 이제 라인 잡는 영상이고, 우리는 사실 위에서 다 잡고 라인까지 잡고 오시기 때문에 1, 2번은 사실 필요 없고, 세팅이 대기실에서 뭐 아까 동의서 작성하고 치료비 결제하고 할 때 수술방에 들어가시는 선생님께서는 3번 준비하셔야 됩니다. 3번.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분이 위에 내과 올라가서 라인 잡는 동안 저 3번은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다졸람, 케타민, 뭐 덱사메타손 이렇게 주사기에 빼놔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시린지 용량별로 딱딱 정해놓고 뽑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색깔이 다 무슨 물질이에요. 빼놓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1mm짜리 주사기에는 케타민 100개, 5mm짜리 주사기에는 미다졸람 100개. 그렇지. 근데 미다졸람은 보통 5mm를 거의 다 쓰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5mm짜리 주사기에 다 뽑으셔서 쓰시면 되고, 케타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써봤자 0.5잖아요. 그래서 1mm짜리 주사기에 0.5만 담으시면 돼요. 그죠? 그럼 나머지 4.5가 남잖아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 4개를 한번 수술 다 쓰실 건가요? 이거는? 요 케타민이랑 미다랑 플로마젠을 준비하시면 돼요. 덱사는 덱사는 달라고. 걔 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 수술 그러면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 덱사까지 하시면 뭐 2mm짜리 진통제 2mm짜리 시린지에 뭐 덱사메타손을 넣고 3mm짜리는 플로마진을 넣고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라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려요. 그래서 이 주사기에 저 라벨지를 미다졸람, 뭐 케타민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로마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시린지 빼고 주사기까지 딱 붙여 놓으시면 더 좋겠죠. 그럼 원장님께서 주입하실 때 이게 미달지 케탄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자 감시 장치, 뭐 SpO2 산소, 핑거 센서랑 혈압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젊으신 환자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핸드폰으로 좀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대화는 안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뭐 하실 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세레션 차트 밑에 부분, 요거를 이제 수술 당일날 우리가 적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 이 페이션트 모니터링이 이제 저 아까 환자 모니터링 장비거든요. 요 펄스 옥시미터가 SpO2, 산소파도 핑거 센서입니다. 화면은 체크, BP 커브 혈압 체크. 우리 ETCOT 이런 거 안 하실 거니까 요 2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정 약물은 우리 미다졸람이 들어가면 미다졸람 동그라미 하고 볼루스 몇 미리 처음에 들어갔다. 2mm 들어갔으면 2 적고 몇시 몇 분에 들어갔는지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케타민도 똑같이 동그라미 몇 미리 몇 시. 그리고 중간에 유지호흡으로 미다졸람 또 넣게 되시면 몇 미리 넣었는지 몇 시. 요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적어주시고 여기서 세레션 차트에 대해 인퓨전은 저희 레미마졸람이라든지 그 시리즈 펌프 하실 때 우리는 다 볼루스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저 영분이라고 있어요. 저게 환자의 정상 수치를 적어놓는 겁니다. 진정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정상 수치를 알아야 우리가 환자 퇴원시킬 때 어느 정도 저 수치가 가까워졌을 때 퇴원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정상 수치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분마다 산소 포화도 수치, 혈압 수치. 그래서 아까 우리 왜 모니터링 장비 교육 받으실 때 인터벌 10분 그거를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10분 되면은 혈압 수치가 딱딱 바뀌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숫자가 바뀌면. 그래서 그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면은 사진까지 딱 찍어놓으시면 됩니다. 전에 계실 때 혹시 사진까지 찍으셨나요? 네. 찍으셨어요.
요거는 뭐 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만약에 환자가 저기 빨리 가야 되니까 좀 빨리 깨워주세요라고 했을 경우나 아니면은 수술 케이스가 계속 있어가지고 체화타입 짧게 가져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보통 플로마진을 넣어줍니다. 수술 끝나자마자. 그러면 환자가 벌떡 깨요. 멀쩡해집니다. 근데 플로마진은 반감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효과가 40분 정도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미다졸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시간 정도 가니까 40분 지나면 다시 미다졸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플로마진을 넣어주실 거면 라인 빼기 직전에 넣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회복한 이후에.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내에서 이제 뭐 교육 시간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중에 천혜마신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게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께서 하시는 채널인데 정말 쉽게 설명 잘 해주세요. 그래서 꼭 한번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지금 수술방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구급상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구급상자 안에 엠브백이라든지 아이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쓰는지 저기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보시고 네, 마지막 이제 마약류 취급 보고 혹시 닐스도 담당하시나요, 선생님? 제가 그거는 선생님께서 하시나요? 중서 선생님이 하셨고 아. 회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만 동영상까지 찍으셨어요? 저희는 동영상 동영상으로 미다졸라고 그냥 사진 찍었고 아까 심리 컴파크 하는 거는 동영상 회기하는 거 약간 찍고 제가 일단 이걸 림스라고 해요. 림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제가 유아인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아인이 뭐 예전에 인터뷰할 때 약간 표정도 이상하고 지디도 약간 예전에 걸을 때 약간 이상해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물론 이성균 사건도 연관이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표정 수사하는 게 아니고 림스라는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어몽식이라는 애가 뭐 한 달 이내에 뭐 프로포폴을 20번, 30번을 맞아. 그럼 림스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 어몽식이라는 애 이상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줘라. 그래서 조사를 하고 봤더니 어몽식이 유아인이었던 겁니다. 유아인의 본명이 어몽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걸러줘요. 그 림스라는 사이트에서. 그래서 림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향정의약품 미다졸랑 케타민이 우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불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몇 가지를 보거든요. 우리 치과에서는 해야 될 게 딱 구입보고 투약보고 이 두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면 돼요. 구입보고 투약보고 나와서 몇 가지를 보는데 위반 행위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다 달라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맨 밑에 요거 요겁니다. 뭐냐면 림스 전산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다졸람이 10개야. 근데 병원에 와서 봤더니 미다졸람 제거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5개 어디에 있었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소명을 못한다. 그럼 바로 업무정지료에 들어갑니다. 업무정지료나 보통 과태료 나오거든요. 한 번 걸리면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2번째 2개월, 3개월 이렇게 가요. 근데 업무정지라는 건 영업정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의약품 취급을 정지.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수면을 못하는 거죠. 얘네 2개를 못 쓰니까. 그래서 보통 저게 가장 많이 걸려요. 그래서 주요 사례가 재고가 안 하는 거. 그리고 림스 보고 자체를 안 하는 의료기관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안 받으면. 그리고 세 번째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이라고 일주일 단위로 작성하는 게 있어요. 저기 뭐냐면 이겁니다. 저 오른쪽 사진이 최신 버전인데 저거 저희가 프린트 해왔어요. 여기 있거든요. 그 우리 원장님실 냉장고 안에 얘를 꼭 비치를 해놔야 돼요. 이거 뺄 때마다 쓰는 거 아니에요? 뺄 때마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단위. 그래요? 좀 네, 뺄 때마다 네. 쓰는 일주일 단위로 딱딱 날짜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매주 월요일이다. 그럼 월요일 날짜를 쭉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이상 없다. 무 하고 사인하시면 돼요. 재고까지도 적어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 냉장고를 잘 보고 있다.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진이에요. 왼쪽이 폐기 전 사진이에요. 보시면 환자한테 투약하고 남은 거를 찍는 겁니다. 투약하고 남은 거.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시린지에 용액이 남아있죠. 그리고 깐 앰플도 보이고 라벨지까지 붙여져 있어요. 그죠? 저 라벨지에 환자 이름이랑 투약 날짜를 적어놓습니다. 그래야
저 사진만 보더라도 아 이게 어느 환자 건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 전 사진 한 장, 오른쪽 사진은 폐기 후에요. 자세히 보시면 밑에 휴지가 젖어 있죠. 저게 짜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 다 비어 있고, 그래서 얘네 두 장을 찍어서 해당 환자 전자차트에 그냥 저장만 시켜놓으면 됩니다. 어디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 찍는 것도 있습니다. 저렇게 포비돈이나 베타딘 같은 거 담아놓고. 근데 저거를 찍으라고 하니까 저거 찍으시는 분들이 다 그만뒀어요. 다른 치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 찍으셔도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 딱 2장만 찍으셔도 돼요. 동영상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 지원에 오면 보는 게 재고 일치하는지, 사진 잘 찍고 있는지, 점검 후 일주일 단위로 사인 잘하는지, 요거 3개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 사실 우리는 내과에서 이제 환자분을 다 세팅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요 시린제 빼는 거 요것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림스 보고라든지 이런 건 또 우리가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아직 안 안 되셨어요. 이따가 저희 팀장님이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림스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1분이면 돼요. 1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내용이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드리느라 되게 많아 보이는데